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윤말순의 눈이 떠집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지요. 침대에서 일어나 무릎을 톡톡 두드리며 몸을 추스릅니다. 요즘 들어 관절이 더 뻣뻣해졌지만 그래도 손목만큼은 여전히 유연합니다. 부산 해운대 한 모퉁이 2층짜리 건물 1층에 자리한 말순 미용실의 간판이 아침 햇살에 바랍니다. 20평 남짓한 공간이지만 말순에게는 세상 전부와 같은 곳입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파마향 냄새와 함께 하루가 시작됩니다. 어서 오세요. 말순의 인사말은 언제나 정중합니다. 첫 번째 손님은 박영자 할머니였지요. 80이 넘은 나이에도 매주 파마를 하러 오시는 단골입니다. 말순이 또 새벽부터 나와 있구나. 몸 좀 아끼지. 괜찮습니다. 일찍 와야 마음이 편해요. 말순은 영자 할머니의 머리에 손을 올리며 웃습니다. 40년 넘게 이 일을 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만져왔지만 여전히 조심스럽고 정성스럽습니다. 가위질 하나하나에도 정성이 담겨 있지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말순은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주름진 얼굴과 성성한 흰머리, 그리고 굽어진 어깨선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줍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지요. 할머니, 오늘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평소처럼 해줘. 너만 믿는다, 말순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말순의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온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말순은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간단히 김밥 2줄로 끼니를 때우고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바쁜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문득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7년이 되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사업 실패로 빚만 잔뜩 남기고 말순을 힘들게 했었지요. 그 빚을 갚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엄마는 우리 때문에 고생만 하네요. 딸 민정이가 가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말순은 괜찮다고 웃어넘겼습니다. 자식을 위한 희생이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언젠가 자식들이 자신의 노고를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지요. 오후 늦게까지 손님들이 이어집니다. 동네 아줌마들의 수다 소리가 미용실을 가득 채웁니다. 말순 씨 딸이 잘 나갔다며? 서울에서 잘 살고 있다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요. 요즘 애들 다 힘들어 하더라고요. 말순은 겸손하게 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딸이 좋은 남자를 만나 서울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말순은 홀로 가게 정리를 합니다. 바닥을 쓸고 거울을 닦으며 하루를 마무리하지요. 오래된 가위들을 정리하며 문득 손에 잡힌 가위 하나를 유심히 바라봅니다. 20년도 넘게 함께한 가위였지요.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가위를 제자리에 둡니다. 그리고 전등을 끄고 2층 자신의 집으로 올라갑니다. 저녁을 간단히 해먹고 TV를 켜니 가족여행을 다룬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의 모습에 말순의 마음도 어딘지 모르게 들뜹니다. 우리 민정이랑도 언젠가 여행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며 말순은 잠자리에 듭니다.
내일도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미용실 문을 열 것입니다. 40년 넘게 반복해온 일상이지만 여전히 그 속에서 작은 보람을 찾아가고 있었지요. 창밖으로 해운대의 야경이 반짝입니다. 언젠가는 자신에게도 특별한 일이 생길 거라는 작은 기대를 품으며 말수는 조용히 잠이 듭니다. 화요일 오후 말수는 마지막 손님의 파마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가위질에 집중하던 중 미용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고개를 돌려보니 딸 민정이와 사위 성우가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어머, 민정아, 말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딸이 부산에 내려오는 일은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느라 바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지요. 엄마, 안녕하세요. 민정의 인사는 정중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습니다. 옆에 선 성우도 겸연쩍게 웃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사위도 왔구나.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야? 아, 손님 계시네요. 잠깐 기다릴게요. 민정은 의자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봅니다. 오랜만에 보는 어머니의 미용실은 예전 그대로였지요. 낡은 거울과 오래된 의자들이 시간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손님의 머리를 마저 정리하고 정성스럽게 배웅했습니다. 그리고 영업 중 간판을 뒤집어 준비 중으로 바꾸었지요. 자, 이제 됐다. 차라도 한잔 할까? 말수는 뒷방에서 차를 끓여와 딸 부부 앞에 놓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앉아 있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지요. 엄마, 그동안 건강하셨죠? 응, 괜찮다. 그런데 너희는 뭐 특별한 일 있어서 왔니? 민정과 성우가 서로 눈을 마주칩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민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저희가 상의할 게 있어서 왔어요. 뭔데? 이번에 해외여행 같이 가실래요? 말순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란 것이지요. 해외여행? 갑자기? 네. 저희가 효도 좀 하고 싶어서요. 엄마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 좀 편하게 지내시라고. 민정의 말에 말순의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평생을 기다린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노고를 알아주고 보답하려 한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지요. 정말이야? 너희가 그런 생각을 하다니. 말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40년 넘게 자식을 위해 희생해온 보람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성우도 거들어 말합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해 보였지요. 어디로 갈 건데? 일본 오사카로 생각하고 있어요. 가깝기도 하고 구경할 곳도 많고. 일본. 말수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해외여행은 꿈도 꿔보지 못했던 일이었지요. 평생을 미용실에서만 살아온 자신에게는 너무나 큰 선물 같았습니다. 언제 갈 건데? 다음 주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엄마 시간 되시죠? 나야 언제든지 괜찮지. 그런데 비용이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준비할 거예요. 민정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말순의 마음은 이미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고 있었지요. 정말 고맙다, 민정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해주다니. 엄마, 그런데 한 가지만 부탁이 있어요. 민정의 표정이 조금 바뀝니다. 말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딸을 바라봅니다. 뭔데? 준호도 같이 가는 거거든요. 엄마가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준호는 민정의 아들, 즉 말순의 손자였습니다.
올해 8살이 된 개구쟁이지요. 준호도? 물론이지. 손자랑 같이 가면 더 좋지. 말수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지만 민정의 다음 말에 조금 당황스러워집니다. 사실 저희가 스파도 좀 다니고 쇼핑도 하고 싶거든요. 그동안 준호는 엄마가 봐주시면. 아, 그렇구나. 말순의 미소가 살짝 굳어집니다. 순간적으로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곧 마음을 다잡습니다. 효도 여행이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괜찮아. 준호랑 재미있게 놀면 되지. 정말 고마워요, 엄마. 그럼 준비 좀 해주세요. 여권은 예전에 만들어 두신 거 있죠? 응, 있어. 언제 쓸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말수는 웃으며 대답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묘한 기분이 듭니다. 딸 부부의 표정에서 뭔가 계산적인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준비할 게 많아서. 민정과 성우가 일어섭니다. 말수는 아쉬운 마음으로 딸 부부를 배웅합니다. 조심해서 가거라. 그리고 정말 고맙다. 네. 엄마도 몸 관리 잘하세요. 딸 부부가 떠나고 나자 말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진 미용실에서 방금 전 대화를 되새겨 봅니다. 해외여행을 같이 가자니 꿈만 같은 일이네. 말수는 설렘과 함께 여행 준비를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던 여행 가방을 꺼내고 입을 옷들을 골라봅니다. 평생 미용실 일복만 입고 살던 자신에게는 무엇을 입고 가야 할지도 고민이었지요. 그날 밤 말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일본 오사카의 모습을 그려보며 행복한 상상에 잠깁니다. 딸 부부와 손자와 함께하는 여행이라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렜지요. 하지만 잠들기 전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민정이의 표정에서 느꼈던 어색함, 그리고 손자를 맡아달라는 부탁. 혹시 자신이 생각하는 효도 여행과는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스쳐갔지요. 아니야,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자. 민정이가 효도하려는 마음이 고마운 거지. 말수는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려 합니다. 자식이 자신을 위해 준비해준 여행을 의심한다는 게 미안했기 때문입니다. 창밖으로 해운대의 불빛들이 반짝입니다. 며칠 후면 저 불빛들과 잠시 작별하고 새로운 곳으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말수는 기대와 약간의 불안이 섞인 복잡한 마음으로 잠이 듭니다. 인천공항에서 오사카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른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생전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지요. 옆자리에 앉은 손자 준호는 신나서 이것저것 만지며 떠들어댔습니다. 할머니, 구름이 솜사탕 같아요. 그러게 정말 신기하구나. 말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앞자리에 민정과 성호는 여행 가이드북을 보며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지요. 엄마, 괜찮으세요? 비행기 처음이시죠? 응, 괜찮다. 이런 경험을 할 줄 몰랐네. 말순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설렘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사카에 도착한 첫날 숙소를 확인하며 말순은 조금 당황했습니다. 방 하나에 4명이 모두 지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좁은 공간에 짐들이 어수선하게 놓여 있었지요. 민정아, 방이 좀 좁은 것 같은데. 엄마, 괜찮아요. 며칠만 지내면 돼요. 민정은 서둘러 대답하며 짐을 정리했습니다. 성우는 벌써 내일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지요. 내일은 저희가 스파 가기로 했거든요.
엄마는 준호랑 근처 공원에서 놀면 어떨까요? 스파? 네, 오사카 유명한 온천 스파 있잖아요. 예약도 해놨고. 말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함께 관광을 할 줄 알았는데 첫날부터 따로 행동한다니 예상과 달랐지요. 그럼 나는 엄마는 준호 돌봐주시면 되죠. 애가 모르는 곳에서 혼자 있으면 불안해 할 텐데. 민정의 말에 말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자를 돌보는 것도 효도 여행의 일부라고 생각하려 했지요. 다음 날 아침 딸 부부는 일찍 준비를 마치고 나갔습니다. 엄마, 저녁에 돌아올게요. 준호 잘 부탁해요. 응, 조심해서 다녀와라. 말수는 손을 흔들며 배웅했지만 마음 한편이 씁쓸했습니다. 혼자 남은 것은 아니지만 8살 손자와 둘만 남겨진 기분이었지요.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뭐 먹을까? 말수는 준호의 손을 잡고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일본어를 모르는 상황에서 간단한 먹을 것을 사는 것도 쉽지 않았지요. 손짓 발짓으로 김밥과 우유를 사서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저녁에 온대. 심심해요. 뭐 하고 놀아요? 준호는 금세 지루해했습니다. 말수는 손자와 함께 호텔 근처를 산책했지만 언어도 통하지 않고 갈 곳도 마땅치 않았지요. 저녁 늦게 딸 부부가 돌아왔을 때 둘 다 상쾌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준호는 어떻게 지냈어요? 잘 놀았어? 그런데 너희는 어땠니? 아, 정말 좋았어요. 오사카 온천 스파가 이렇게 시설이 좋은 줄 몰랐어요. 민정은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며 즐거워했습니다. 성호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내일은 쇼핑몰 가기로 했거든요. 엄마도 같이 가실래요? 물론이지. 말수는 기대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함께 다닐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지요. 하지만 다음날 쇼핑몰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딸 부부는 명품 매장들을 돌아다니며 쇼핑에 열중했고 말수는 준호와 함께 푸드코트에서 기다렸지요. 할머니, 또 기다려야 해요? 응, 엄마 아빠가 쇼핑하고 있어. 말수는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장시간 걷고 서 있느라 다리가 아팠지요. 68세의 몸에는 이런 일정이 버거웠습니다. 엄마, 여기 앉아 계세요. 저희는 1시간 정도 더 볼게요. 민정은 쇼핑백을 들고 말하며 다시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말수는 준호와 함께 의자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봤지요. 이게 효도 여행이라고? 마음속으로 혼잣말이 나왔지만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저녁에는 딸 부부만 고급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엄마, 준호랑 호텔에서 드세요. 여기는 아이들이 가기엔 좀. 괜찮아, 너희끼리 가거라. 말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허탈했습니다. 준호와 함께 편의점 도시락으로 저녁을 해결하며 창밖을 바라봤지요. 딸 부부는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들을 SNS에 올렸습니다. 엄마와 함께한 행복한 오사카 여행이라는 글귀와 함께 말이죠. 하지만 사진 속에는 말순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셋째 날 밤 말순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자는 준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지난 며칠을 되돌아봤지요. 내가 뭘 기대했던 걸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서운함이 올라왔습니다.
효도 여행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베이비시터 역할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화장실에서 빨래를 하며 말수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피곤에 지친 얼굴과 굽어진 어깨가 더욱 초라해 보였지요. 그래도 참아야지. 민정이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게. 말수는 다시 한번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분노가 꿈틀거리고 있었지요. 40년 넘게 자식을 위해 희생해온 자신이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현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준호가 열이 났습니다. 할머니, 머리가 아파요. 어머, 열이 나는구나. 말수는 손자의 이마를 만져보며 걱정스러워했습니다. 딸 부부에게 알렸지만 반응은 시큰둥했지요. 약국에서 해열제 사다 주세요. 저희는 마지막 쇼핑 일정이 있어서 지금 준호가 아픈데 엄마가 돌봐주시면 괜찮을 거예요. 약 먹이고 좀 재우시면. 민정의 말에 말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손자가 아픈 상황에서도 쇼핑을 우선시하는 딸의 모습이 충격적이었지요. 결국 말수는 혼자서 약국을 찾아다니며 해열제를 구했습니다. 일본어를 모르는 상황에서 몸짓으로 설명하며 약을 사는 것은 쉽지 않았지요. 호텔방에서 준호를 돌보며 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정말 효도 여행인가?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이 여행은 처음부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딸 부부의 편의를 위한 베이비시터로 데려온 것일 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오사카의 풍경이 더 이상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내일이면 끝날 여행을 기다렸지요. 하지만 그때 말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여행이 끝나고 나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여행 마지막 날 아침, 말수는 일찍 일어나 준호의 열을 재어봤습니다. 다행히 많이 내린 상태였지요. 딸 부부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늘만 참으면 돼. 말수는 속으로 되뇌며 조용히 짐을 정리했습니다. 하루만 더 버티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지요. 점심 무렵 딸 부부가 늦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성우는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보고 민정은 화장을 고치고 있었지요. 엄마, 준호 열은 어때요? 많이 나았어? 약 먹이니까 좋아지더라. 다행이네요. 그런데 엄마, 저희가 얘기할 게 있어요. 민정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딸을 바라봤지요. 뭔데? 호텔 로비에서 얘기할까요? 준호는 여기서 잠깐 자게 하고. 말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딸 부부를 따라 호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소파에 앉은 민정과 성우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지요. 엄마, 사실 저희가 이번 여행 오기 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게 있어요. 뭔데 그렇게 심각해? 말순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나이도 이제 많으시고 미용실 일도 힘드실 텐데 이제 그만하시는 게 어떨까요? 미용실을? 말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스러워했지요. 네. 그리고 혹시 가게 정리하시면 나오는 돈으로 저희한테 투자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투자?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초기 자금이 부족해서요. 엄마 미용실 부지가 해운대라 꽤 값이 나갈 거잖아요. 민정의 말에 말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지요. 너희들이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니?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효도 못한 거 미안해서 이렇게 여행도 모시고 온 거잖아요. 효도? 말순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도 이제 편히 쉬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시면 자주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나온 돈으로 너희 사업을 하자고? 말순의 음성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딸 부부는 어머니의 표정 변화를 눈치챘지만 이미 말을 꺼낸 후였지요. 엄마,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도 성공하면 엄마 모시고 더 좋은 데서 살 수 있잖아요. 민정아, 말순이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40년 넘게 키운 딸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낯선 사람 같았지요. 너는 지금 내가 40년 넘게 피땀으로 지켜온 가게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있니? 엄마,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극단적? 너희가 효도 여행이라면서 나를 불러내놓고 결국 돈 때문이었구나.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왔지요. 엄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뭐야? 나는 이 며칠 동안 뭘 했니? 너희 구경하는 동안 준호 돌보고 빨래하고 혼자 편의점 음식 먹고.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너희가 말하는 효도 여행이야? 엄마, 나는 더 이상 너희의 지갑이 아니다. 말순이 일어섰습니다. 딸 부부도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엄마, 진정하세요. 사람들이 다 봐요. 민정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지요. 사람들이 보면 어때? 내 마음이 더 중요해. 어머니가 요즘 너무 예민하신 것 같은데. 성우가 끼어들었지만 말순의 분노만 키웠습니다. 예민하다고?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너희가 이상한 거야. 말순은 더 이상 대화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가슴이 답답했지요. 호텔방에 돌아와 준비를 마치고 말순은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준호는 열이 내려 한결 나아 보였지요. 할머니, 우리 언제 집에 가요? 곧 가자, 준호야. 공항으로 가는 동안 말순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 부부도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말이 없었지요. 비행기 안에서 말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40년 넘게 자식을 위해 살아온 삶이 헛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겠어.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말순은 새로운 결심을 품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의 요구에만 맞춰 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의지였지요. 인천공항에 도착해 작별 인사를 나누며 민정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생각해보세요. 저희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민정아, 나도 생각해 볼 게 있어. 말순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지요. 부산으로 돌아가는 KTX 안에서 말순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때가 온 것입니다. 40년 넘게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자.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말순은 새로운 미래를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지만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만은 분명했지요.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 말순의 표정은 여행을 떠나기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과 분노를 넘어선 자리에
새로운 각오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미용실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가위를 잡은 손이 떨렸지요. 40년 넘게 해온 일인데도 오늘만큼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박영자 할머니였습니다. 말순이 여행 다녀왔다며? 어땠어? 네, 다녀왔습니다. 말순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할 마음이 없었지요. 그런데 얼굴이 왜 그래? 많이 피곤해 보이네. 영자 할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말순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결정한 게 있어요. 뭔데? 미용실을 정리하려고 해요. 영자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갑자기 왜? 몸이 아픈 거야? 아니에요. 그냥,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서요. 말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지요. 그날부터 말수는 결심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먼저 휴대폰 번호를 바꿨습니다. 새 번호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알려주었지요. 민정에게서는 매일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마세요. 전화 좀 받으세요. 얘기해야 할 게 있어요. 하지만 말수는 더 이상 그런 메시지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말수는 미용실 매각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습니다. 해운대 이 위치면 꽤 좋은 가격에 나갈 겁니다. 중개업자의 말에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의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매각이 결정되고 나서 말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매각 대금의 일부는 자신의 노후를 위해 나머지는 지역 장학기금에 기부하기로 한 것이었지요. 할머니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네, 제가 이 동네에서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고 싶어요. 말순의 대답은 확신에 찬 것이었습니다. 미용실이 있던 자리에는 새로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커뮤니티 카페를 만들기로 한 것이지요. 카페요. 네, 혼자 지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함께 차 마시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말수는 설계도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오래된 미용실이 따뜻한 만남의 공간으로 바뀌는 모습을 그려보니 가슴이 설렜지요. 공사가 한창인 어느 날 민정이 직접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얘기해요. 미용실 앞에서 소리치는 딸의 모습을 2층 창문에서 내려다보며 말수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아직은 만날 때가 아니었지요. 2달 후 말순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첫날부터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찾아왔지요. 말순이 여기 정말 좋네. 차도 맛있고 분위기도 아늑하고. 어르신들의 칭찬을 들으며 말수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40년 동안 미용실을 운영하며 쌓인 인맥과 신뢰가 이곳에서 새로운 꽃을 피우고 있었지요. 카페를 열고 석 달이 지난 어느 저녁 말수는 홀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운대 바다가 석양에 물들어 아름다웠지요. 그때 카페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돌아보니 민정이 서 있었습니다. 몇 달 사이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지요. 엄마, 민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어왔니? 영자 할머니가 알려주셨어요.
엄마가 여기 있다고. 말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지요. 앉아라. 민정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와 마주 앉으니 할 말을 잃었지요. 엄마, 죄송해요. 민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뭐가? 그동안 엄마 마음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효도 여행이라고 하면서 정작 엄마는 힘들게만 했죠. 말수는 딸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용실 얘기도 엄마한테 너무 무리한 부탁이었어요. 이제야 알겠니? 말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분노는 이미 가라앉았고 대신 깊은 아쉬움이 남아 있었지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용서는 진작에 했어. 하지만 예전과 같을 수는 없다. 네, 알아요. 제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엄마가 항상 우리를 위해 희생하는 걸. 말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정아, 나는 이제 윤말순으로 살 거다. 엄마로만 사는 게 아니라, 네, 엄마. 이해해요. 그리고 이 카페를 보거라. 나도 새로운 꿈이 있어. 민정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정말 좋은 일 하고 계세요. 응, 보람 있어. 혼자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함께하는 삶이지.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 준호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그래? 그럼 언제 한번 데려와라. 할머니가 직접 차를 끓여줄게. 민정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응, 하지만 예전처럼은 안 돼. 내가 바쁠 때도 있고 내 스케줄도 있어. 당연하죠. 엄마도 엄마만의 삶이 있으시니까. 말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정이 돌아간 후 말수는 홀로 카페를 정리했습니다. 의자를 정리하고 불을 끄며 하루를 마무리했지요. 2층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말순 카페 간판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잘했어, 말순아. 속으로 자신을 격려하며 말수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말수는 미래를 그려봤습니다. 내일도 어르신들이 찾아올 것이고 따뜻한 차와 함께 이야기꽃이 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손자 준호도 이곳에서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이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일방적인 희생이 아닌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에서 말입니다. 창밖으로 해운대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말수는 진정한 자신의 인생을 시작했다고 느꼈지요. 나는 이제 윤말순으로 산다. 그렇게 다짐하며 말수는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지는 밤이었습니다.